토사구팽, 사면초가, 지록일마, 그리고 최근 한 정치인이 자신의 SNS에서 언급해 화제가 된 과하지옥, 이 사자성어 모두 이 책에서 유래한 거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오늘은 현대사회에도 적용되는 고전문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늘 벽돌 깨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아주 보드 브레이킹 데이 그런 날인데 아주 오래된 벽돌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중국의 3대 기서하면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급인데 거기에는 못 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초안지입니다. 아, 네. 다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초안지가 왜 이런 급에 못 끼냐 하면 사실 초안지라는 제목으로 쓰인 원본 소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고영화백의 초안지가 사실 이 초안지라는 이름을 쓴 첫 번째 책이기도 해요. 아, 고영화백의 만화가 첫 책이에요. 네, 초안지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비석, 김홍신, 이문열 작가의 초안지 등이 계속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본은 앞서 말씀드린 초안지들이 이 소설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인 반면에 명나라 말기의 초안 전쟁을 다룬 소설인 서한연의를 원본으로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근데 원문에 충실했다고 해도 서한연의도 사실은 명나라 때 나온 여러 소설들 중 하나라 뭐 이거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초안지라는 그 이름 자체, 우리가 부여한 이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삼국지도 굉장히 네. 버전이 많잖아요. 네, 작가별 버전이 있고 네. 그거랑 초안지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하기야 그렇게 도전하는 작가들만 가능한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벽돌책이라고 우리가 네.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못 씁니다. 이런 거는. 네. 그만큼 사실 해석의 영역도 굉장히 크고 네. 그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초안지는 삼국지보다는 뭐 조금 낯설긴 한데 초안지가 우리한테 아주 뭐 그 낯이 설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또. 오히려 한국에서 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안지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 고영화백의 그 초안지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서한연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초안 전쟁의 그런 테마를 가지고 초안지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아, 고영화백이 그 이름조차도 만들었어요? 네. 중국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정말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초안지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보드게임도 만들었거든요. 왜? 장기입니다. 아, 네. 초안 그 장기 말을 보시면 초한 이렇게 왕을 네네. 잡는 게임이잖아요. 네. 이 초안지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고요. 장기하면 사람들이 얼핏 중국에서 유래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국엔 이 장기가 없습니다. 중국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좀 다른 샹치라는 게임을 즐기고요. 장기는 한국에서 즐기는 게임이에요. 그것도 또한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은 사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장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초안지 하면 네. 항화 유방 그렇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도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보다 좀 더 단순하죠. 삼국지는 너무 많이 얽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인데 대신 이야기는 처음에 진나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의 시황제가 그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왕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네. 그 만리장성 축조같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벌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반란에 초나라 귀족 출신인 항량과 그의 조카인 항우가 반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점점 힘을 얻어가다가 나중에는 몰락한 왕가의 핏줄을 찾아서 초이왕으로 옹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반란에 나서게 되면서 이때 합류한 게 유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우와 유방이 이제 투탑처럼 그 진나라를 치는데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고 동시에 두갈래 길로 진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유방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하지만 항우는 힘으로 유방을 쫓아내고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됩니다. 자신은 서초패왕이라고 부르고요. 네. 유방은 이때 워낙 기세가 세니까 싸우지 않고 좀 물러나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외딴 지역으로 좀 물러나는데요. 거기서 유방이 장량이나 소와 한신 같은 인재들을 활용해서 세력을 길러요. 그리고 힘을 키운 후에 세상에 나와서 항우와 결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4년여에 걸친 초안전쟁을 하는 거죠. 이 초안전쟁의 그 여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이 초안전쟁의 그 얘기들이 이제 초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그 항우가 거의 다 패해가지고요. 그 몇몇 군사만 남게 되거든요. 몇천 명의 군사만. 근데 이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굳이 싸우지 않고요. 예. 밤에 이 사람들 둘러싸고요. 퉁소를 불면서 구슬픈 초나라 노래를 들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은 지금 그 한나라 군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슬픈 그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탈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전장을 다 빠져나오고 결국 항우는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라는 이름을 이제 사자성어로 하니까 그게 예.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이 사면초가라는 한자가 여기서 또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이 네. 그 일종의 뭐 구슬픈 노래 하나 때문에 끝났다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성으로 나중에 이렇게 결판이 난 건데. 약간 문학적인 코드도 같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네네. 우리가 뭐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읽혀지는 책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KBS 일라디오에서 방송한 와이파이 초안지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383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제일 유명한 고사성어 토사구팽과 과지옥 네. 초안지에서 나오잖아요. 즐겁게 맞습니다. 잘 들을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지금 초안지에서 유래한 한자성어 어떤 게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뭐 사면초가와 네. 그다음에 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유방이 전쟁 때는 한신 같은 사람을 믿고 서서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니까 그들을 의심하고 결국엔 죽이거든요. 그리고 과지옥 그 말씀하신 그것도 그러니까 또 한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랑이 밑을 기면서 그 치욕을 참는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이 작은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록이마라는 말도 유명하죠. 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인데 이게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인다는 뜻이 되겠고요. 뭐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정치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사자성어 여기서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실제 사자성어는 아닌데 제일 기억이 나는 건 패왕별입니다.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영화 패왕별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경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영화 패왕별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 경극이 뭐냐면 여기 항우가 패왕이거든요. 서초 패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항우가 사랑한 여인이 우희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패왕이 우희와 이별하는 이야기가 패왕별희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좀 쫓기고 죽을 네. 지경에 있어서 그 이별하는 이야기. 근데 이 우희가 스스로 자결하는 걸 택하거든요. 예.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 경극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 경극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패왕별이라는 영화였던 거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초안지에 항우와 유방 말고 아까 한신이라는 인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신이 정말 가장 유명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더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마치 삼국지 제갈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제갈량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급으로 묘사되잖아요. 네. 근데 초안지 한신은 그보단 좀 못한 모습이에요. 천재병법가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 뭐 전쟁의 신 이런 별명이 있어서 네. 전쟁에서의 전략을 짜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서툴러요. 결단력도 좀 떨어지고요. 예. 특히 말년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예. 그럼 나한테 포상을 줘야 되는데 유방이 그렇게 포상을 주지 않으니까 좀 삐집니다. 네. 그래서 유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러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방은 나중에 이 한신이 나중에 배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한신이 그 타이밍에 배신을 하면요. 천하삼분지계로 유방, 항우, 한신이라는 균형을 만들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그럼 배신을 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거든요. 네.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방의 의심을 사서 대장군 지위를 빼앗기고 가택연금 된 후에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죽임을 당할 때 이게 왜 당하냐면 유방을 배신하는 내용의 편지가 발각돼서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뒤늦게서야 유방을 배신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결단력과 판단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어가지고요. 그 전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죠.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어리숙하고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력적이기만 한 캐릭터가 없어요.
뭔가 네. 다 단점이 있어요. 음. 유방과 항우도 그렇게 호감이 가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방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격인데요. 무능합니다. 사람을 잘 쓰는 용인술을 가진 건데 네. 이 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평이 뭐냐면요. 어려움은 나눌 수 있지만 즐거움은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물평이 계속 등장을 해요. 용인술이 장점인데 그 용인술도 반쪽짜리인 거죠. 그리고 항우 같은 경우는요. 싸우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네. 근데 남을 전혀 믿지 못해서 휘하의 인재가 없어요. 과격한 결정을 많이 하고요. 진나라 이런 거죠. 진나라 군대를 이겼을 때 이들이 언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을 하루에 20만 명을 하루에 죽입니다. 그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인 거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삼국지 외전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럴 수 그 있죠. 인물들이 좀 겹치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합니까? 여기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방도 그렇고 항우도 그렇고 장단점이 분명하잖아요. 네. 항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스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고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 생활로 빗대어 생각하면 능력이 뛰어난 팀장 밑에 유능한 팀원들은 거의 없는 거나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네네. 이렇게 보면 뭐 언제나 성공하는 장점 이런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단점을 찾으면 그건 반드시 있잖아요. 장점을 찾아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위 사람에서 단점과 장점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본받거나 활용하면 유방처럼 단점투성 인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용인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읽어야 될 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국지, 초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네.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코너의 공식 질문이죠.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 3대 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서유기는 우정과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호지는 사람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삼국지는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초안지는 직장과 경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줄서기, 파벌 싸움, 전쟁에 가까운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인가 그런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왜요? 다 읽으려면 이거 벽돌 다 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 벽돌만 따라오시면 사회생활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중형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